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낙동강 생태계를 교란하는 이른바 괴물쥐 뉴트리아가 봄이 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진주 남강에서도 출몰하고 있는데 포근했던 겨울 날씨로 인해 뉴트리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내린 진주 남강을 배 한 척이 가로지릅니다. 남강 일대에서 서식하는 일명 괴물쥐 뉴트리아를 잡는 포획단입니다. 수풀마다 뉴트리아의 흔적을 찾으며 당근을 매단 덫을 놓습니다. 뉴트리아가 출몰하는 남강 일대입니다. 이렇게 덫을 설치한 지 이틀 만에 뉴트리아 2마리가 잡혀 있습니다. 덫을 놓은 곳곳마다 뉴트리아가 붙잡혀 2시간 동안 남강에서만 5마리가 생포됐습니다. 한 7kg 정도 되고 연식으로 한 몇 년 자라야 아마 이 정도 되지 싶으네요. 뉴트리아는 수질 정화작용을 하는 갈대 등 수생식물의 뿌리를 주로 먹어 강과 늪이 황폐화할 우려가 큽니다. 대부분 경남 낙동강 하류에 서식하는데 이제 물길을 따라 진주 남강과 도시마천까지 출몰하고 있습니다. 40마리에서 한 7, 80마리 보면 됩니다. 올해는 아마 날이 또 포근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이는 것매도 눈으로 보이는 것매도 많고. 낙동강 일대에서 붙잡힌 뉴트리아는 지난 2014년 7,700여 마리에서 2016년 5,100여 마리, 지난해 1,900여 마리로 급감했습니다. 환경부가 뉴트리아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해 퇴치하면서 지난해까지 개체 수가 꾸준히 줄었는데 올해 다시 늘어날 우려가 큽니다. 남미가 원산지인 뉴트리아는 추위에 약한데 지난 겨울은 비교적 따뜻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속적으로 퇴치 전담반 운영과 광역 수매제를 운영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 겨울철에 많이 따뜻할 경우에는 번식률이 이제 증가하면서 개체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경남과 부산에 전담 퇴치반을 운영하는 한편 민간에서 포획한 뉴트리아도 수매해 집중 퇴치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마산의 민간 임대아파트 50여 가구가 경매로 넘어가게 돼 보증금을 날릴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의 안타까운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는데요. 창원시가 임대사업자의 채무 문제를 7개월 전에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효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빚을 갚지 못해 경매 절차를 앞둔 창원의 한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세입자들은 경매 통지를 받은 지난달 말에서야 임대사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이 같은 사정을 7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채권자인 국민은행이 지난해 8월 마산 해원구청에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겁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구청은 이를 시도지사, 국토교통부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세입자들에게도 이를 알리고 자치단체가 임대차 현황 등을 조사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방법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민간임대 주택이기 때문에 마땅한 도리가 없다던 창원시가 자치단체의 책임도 다하지 않은 채 7달 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 지난해 11월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창원시는 관련법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게 목법의 용어 정의만을 언급을 하는 걸로서 이제 생각했다 이 말이죠. 미리 알았다면 경매 통지가 오기 전에 대책 마련을 했을 거라며 세입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부도를 사실 알았는데도 무기를 하고 세입자한테 전달을 안 해줬다는 게 대해서는 저는 시에 너무 배신감과 참 마음이 아프죠. 세입자들은 보증금 7, 8천여만 원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창원시의 안일한 행정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단일화 논의를 해왔던 민중당은 정의당과의 협상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선언했고 자유한국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창원 성산구 더불어민주당 권민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권 후보가 정의당과 민중당의 3자 원샷 단일화를 제안한 지 8일 만입니다.
두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오는 25일까지 단일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창원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고 승리하는 연대 감동 있는 단일화를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전두환 박근혜 시절로 되돌리려는 세력에 맞서 민주진보개혁 진영이 힘을 합쳐 민중당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민중당과 단일화를 논의하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을 발표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며 비난했습니다. 두 당이 단일화를 중단하지 않으면 앞서 진행되던 진보 후보 단일화 협상은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영국 후보에게 바랍니다. 진보 정치의 초심을 잃지 마시길. 자유한국당 창원시 의원들도 단일화는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권을 잡고 나서는 그렇게 당당한 척하더니 경제정책 심판이 두려워 그토록 비겁한 선택을 한단 말인가. 집권 여당과 유력 진보 정당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가 최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다시 겨울용 코트를 꺼내 입으셔야겠습니다. 날씨가 초겨울로 돌아간 듯 추워졌습니다. 이 시각 창원의 기온은 영하 1도, 합천은 영하 3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찬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추위는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심해졌다가 낮부터 서서히 누그러지겠고요. 모레부터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옷차림을 계속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찬바람이 불면서 어제 살짝 나빠졌던 대기질은 다시 청정해졌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좋음 수준으로 예상되고요. 내일까지는 오늘만큼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맑은 가운데 시정도 20km 안팎까지 시원하게 트여 있습니다.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이나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동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모두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고 해안 지역도 0도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역시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진주 영하 1도, 사천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거창 9도, 함양과 산청 1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는 남해동부 앞바다를 제외한 모든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4,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추위가 물러나는 대신에 봄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내내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안군은 올해 1억 7천만 원을 투입해 4개 전통시장에 화장실 개선과 화재 예방시설, 조형물 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펼칩니다. 하동군은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비만 예방을 위해 보건소에서 퇴근 시간에 맞춰 줌바 댄스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2020년 산삼 항노화 엑스포에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어 관광 통역사를 초청해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습니다. 남해군에서는 오는 5월 전국 소년체전 초등축구 경남 대표를 가리기 위해 15일부터 남녀 25개 팀이 참가하는 선발전을 엽니다. 오늘 경남에서도 농축수협과 산림조합 등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경남의 전체 조합 170여 곳 가운데 140곳에서만 투표가 진행되고 30여 곳은 조합장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투표는 오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남 230여 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남에서 조합원을 매수하려 하거나 선거 공보를 불법 배부한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를 위해 조합원 배우자에게 2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조합원 A씨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선거인 20가구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 공보와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조합장 후보 B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창원시 무역사절단이 베트남 현지에서 수출 상담회를 열고 1,36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수출 상담회는 창원에서 자동차 기계 부품을 제작하는 16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이 현장을 찾아 무역사절단을 지원했습니다. 박 감독은 지난 2017년 창원시청 축구단 감독을 지내면서 창원시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항소심이 오는 27일 첫 재판 절차를 시작합니다. 서울고법 형사 4부는 27일 김 씨 등 10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댓글 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부도 조만간 재판 일정을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지난 8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합천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별장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52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 씨는 어제 새벽 1시쯤 합천군 초계면의 한 별장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3기 도민감사관으로 법조인과 대학 교수 등 28명을 위촉했습니다. 도민감사관은 2년 임기에 보수가 없는 명예직으로 교육감이 요청하는 감사에 참여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 시정 건의, 비위 제보 등을 맡게 됩니다. 앞선 2기 도민감사관들은 110여 개 학교 종합감사에 참여해 220여 건을 지적하고 제안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3.15 의거 59주년을 맞아 오는 22일까지를 민주 인권교육 주간으로 정하고 학교에서 계기 교육을 벌입니다. 이 기간에 학교에서는 인권 존중의 중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박종훈 교육감과 각 지역 교육장들이 직접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 민주화 인권 교육을 펼칠 예정입니다. 경남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이 다음 달 안에 3,30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소비자 정책 심의회를 열고 2km 기준 택시 기본 요금을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인상된 택시 요금은 시군별 택시 미터기 변경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 안에 경남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거제시가 다음 달 4일 만료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기간 연장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했습니다. 거제시는 지난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고용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은 1년이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으면 심의를 거쳐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